것들을 자동화하는 환경까지가 저희가 이제 지금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런 피지컬 AI는 사실 저희가 하는 역할이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다 보니까 아직 물리적인 이런 이 피지컬 AI를 기반에 확장시킬 수 있는 뭐 이런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은 뭐냐면 다시 저 앞에 머신러닝, 딥러닝을 하기 위한 앞단에서의 거기에 집중해서 기존의 산업 환경에서의 여러 가지 생산되는 센싱되는 정보들이나 뭐 이렇게 뭐 PLC나 MES 같은 이런 환경, ERP에 생성되는 이런 기업의 산업의 환경에 있는 데이터들을 잘 센싱해서 이것들을 잘 카테고라이즈 시키고 이것들을 여기 안에서 온톨로지를 추출해내고 이 정보들을 모델 학습해서 활용하는 이 전체의 그 흐름에서 데이터를 통제하는 영역에 대한 이 피지컬 AI를 지원한 영역까지를 저희가 이제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먼저 보여드리면, 저희는 그 기존에 우리가 이제 사스를 생각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노션이나 줌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벤더 하나가 하나의 서비스들을 이렇게 아니 2개, 3개 서비스를 출시해서 그걸 관리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급자들이 다 다르고 이 뭐 줌이나 슬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들 간에 서로 이런 상호 운영이 되면서 세미니스한 어떤 이런 프로세스들이 연결된 상태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동작하는 것들을 그동안에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SaaS 인티그레이션 플랫폼, 그래서 위하드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이 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 컴포넌트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그 안에 있는 기준 정보들, 뭐 마스터 데이터들이나 또는 조직도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이 서비스들 간에서 쉐어되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서비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기업에 사용하시는 ERP의 뭐 인사회계, 물류, 생산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메신저, 화상회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CRM 뭐 등등부터 이 수많은 서비스들이 이 플랫폼 안에 존재하게 됐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뭘 했냐면 이 각각의 서비스가 갖고 있는 API들을 기존의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API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API를 제3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에이전트 레이어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영역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발표를 끝내고서 뭐 시연하는 게 아니라 한번 시연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이해를 구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위하고 플랫폼의 이제 기본 화면인데, 기업마다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이렇게 서브스크립션에서 이게 운영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환경, 뭐 메일이 됐건 화상회의가 됐건 ERP가 됐건 어디 환경에서든 저 위에 원AI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이거 고객들이 한 6,000개 기업이 사용하고 계세요. 돈을 여기서도 꽤 많은 매출을 이제 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제가 우리 쪽 원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그러면 총무팀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재직증명서 발급해주세요 또는 품위를 해서 전자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얘한테 뭐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얘한테 뭐 내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서 그 내 이메일로 보내줘 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자연어에 대한 의도 분류를 하고 얘를 쪼갭니다. 그 다음에 이 쪼개진 여러 가지 실행에 대한 이 의도에 대한 것들을 얘가 어떤 에이전트를 써야 될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에이전트를 호출하면 그 에이전트에 대한 요청된 에이전트는 권한을 체크하고 여러 가지 통해서 얘가 어떤 툴, 어떤 API를 써야 될지를 결정하고 걔가 실제로 우리 인사 시스템에서 그 요청을 해서 그 API 끌고 온 값을 갖고 이런 것들을 발급해서, 지금 보시면 이게 서류 발급이 지금 됐습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 주민번호 이거 저 73년생 아닙니다. 이거 지금 제 주민번호가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바꿔놓은 것 같은데, 제 주민번호는 저보다 젊습니다. 이렇게 발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메일로 이제 여기서 전송을 누르면, 왜냐면 얘가 우리가 이걸 하다 보니까 그냥 AI가 다 알아서 해주는 게 결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결국 여기에는 휴먼 인 더 루프, 이 전체 프로세스상에 사람이 개입해서 확인하는 게 항상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발급을 하게 되면 실제 저한테 이제 좀 이따가 이메일이 딱 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그럼 지금은 제가 여기서 인사 시스템에다 연결했지만 지금 이제 에이전트를 한번 이런 거 해볼까요? 일정 서비스에서 일정 확인하고 화상회의 서비스 에이전트를 통해서 화상회의를 예약하고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민우
이민우, 최윤선 부장의 다음 주 일정을 확인해서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회의 가능한 일정을 확인하고 그 일정에 화상회의를 예약해줘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그거를 의도를 분류하겠죠. 얘가 이제 일정을 확인하라는 의도도 있을 거고 거기에 화상회의를 예약하라는 의도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 분류해서 실제 각각의 에이전트한테 그 명령을 내리고 그 에이전트들은 각자의 갖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툴과 이런 것들을 호출해서 실제 이거를 일정을 확인하고 뭐 어떤 일정의 화상회의를 예약하겠다고 해서 실제 화상회의 서비스에 화상회의를 예약해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저희 그 서비스 안에서의 서비스를 연결하는 얘를 이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AI의 역할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뭐냐면 이 플랫폼 바깥으로 나가는 걸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저희 고객분들 중에 이커머스를 하는 고객분들은 이런 거죠. 저기 이제 카페24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뭔가를 판매했는데 그 판매된 매출을 저희 회계 시스템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거기 가가지고 그 관리 화면에서 회계 전표에 대한 것들을 끌고 오고 그 갖고 온 걸 다시 회계 시스템에다가 다운받은 걸 다시 업로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카페24 아니면 온라인 내 플랫폼에 있는 매출들을 확인해서 그것들 전표를 확인하고 회계 전표에다가 반영해줘. 그러면 이제 결국 저희가 카페24의 API를 랩핑한 에이전트를 만들고 그 에이전트가 결국은 그건 뒤쪽에다가 어떻게 그 에이전트를 만드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 가능하고 또 이런 공공기관에 우리가 이제 디지털 서비스 개방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거죠. KTX, SRT 예약하는 API가 이미 있습니다. 그럼 시간 조회하는 것들 또는 공공 마이데이터도 있고 되게 많은 API가 있는데 그런 에이전트들을 그 기관이 만들기 전에 우리가 그 API가 있으니까 이 API를 랩핑하는 에이전트를 만들고 이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붙여놓은 겁니다. 뭐 이런 걸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가장 빠른 KTX 열차로 서울에서 부산역까지 가야 돼. 그래서 가장 빠른 열차 시간을 찾아주고 그 시간에 가는 풍미서를 작성해줘. 그리고 그 풍미서 내용에는 그 부산역에서 제일 가까운 호텔들을 찾아서 뭐 호텔 가격들을 표시해서 가장 싼 가격의 호텔을 거기다가 이제 출자품에다 반영해줘.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되게 복잡한 요청이죠. 그럼 이게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전자결제 API도 써야 되고 또는 바깥에 있는 어떤 그 우리가 공공 API도 써야 되는데 이거를 자 얘가 이제 사용자 질문을 의도를 분류하고 얘에 대한 에이전트를 탐색하는 그 에이전트가 꼭 이 저희 내부 서비스가 아닌 바깥에 있는 서비스의 에이전트, API를 랩핑한 에이전트를 탐색해서 얘를 갖고 오고 열차에 대한 정보를 갖고 오고 이가 지금 토레일에 예약이 안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우리가 지금 산업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 결제나 이런 에이전트들이 만들어져서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데 아직 이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요청을 받아서 결제를 할지 이 유저 인터페이스의 결제가 아니라 얘가 어떻게 사용자들을 신뢰하고 결제를 할지에 대한 이런 약속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PG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사실 뿐만 아니라 예약도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 아까 AI위원회 우리 김인숙 위원님도 계시지만 같이 활동하면서 이런 것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이제 여러 영역을 통해서 만들어 갈 거고 자 그럼 여기에 전자결제 작성에 누르면 이 기반 데이터 기반으로 기존에 있는 결제 서비스에 결제를 갖다가 이제 만들게 됩니다. 기존에 이 결제 같은 거 만들고 경기 청구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제 그런 게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이거 왜 안 돼? 이거 좀 지금 원래는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시연을 하냐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식이 이제 다 동작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 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후의 버전이 뭔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젠 에이전트가 알아서 우리가 뭔가를 LLM이 그동안 내가 요청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나의 서비스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데이터의 변화를 하면서 저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까지의 AI는 리액티브 AI 뭔가 제가 요청을 하면 반응형을 하는 건데 우리가 가야 될 거는 프로액티브 AI 내가 뭔가를 요청하지 않아도 나의 상태를 이해해서 나한테 제시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프로액티브한 환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그것들을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까지를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서비스는 AI 파운더리라는 이 AI 파운더리는 지금 우리가 피지컬 AI를 얘기하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피지컬 AI에 대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피지컬 AI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잘 모아서 모델을 트레이닝시키거나 활용하거나 또 할 수 있는 이런 이 파이프라인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산업에서 어떤 생성된 정보들을 잘 수집해가지고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산업에 대한 공급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AI 파운더리는 실제 이런 그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잘 수집해가지고 얘를 AI가 활용하는 데까지,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데까지를 연결해주는 이런 도구이고요. AI 큐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에이전트를 만드는데 에이전트가 필요한 지식, 어떤 지식들이라는 건 되게 많죠. 문서도 될 수 있고, 카피한 텍스트 될 수 있고, 어떤 인스트럭션 프롬프트 될 수 있고, 수많은 이런 지식들과 API 같은 툴들, 뭐 MCP 기반의 에이전트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막 추가해서 얘가 하나의 에이전트를 쉽게 만들어주는 것. AI 플로우는 이런 에이전트들을 오케스트레이션에서 에이전트가 어떻게 동작해야 될지를 디자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이걸 하나하나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AI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는 이게 결국 누가 에이전트를 만든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누가 에이전트 만든다 그러면 저희 어떤 그 담당하는 어떤 부서장이 자기 부서에서 하는 역할과 지식과 경험들, 데이터들을 갖고서 데이터도 듣고 사용하는 서비스의 API를 연결해서 뭔가 에이전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자기만 쓰면 좀 아까우니까 이 기능을 기획에서 뭐 인터뷰할 때 사용하던 이런 툴과 에이전트를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하면 이 마켓플레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회사 내에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직원들이 선택해서 쓸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와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아니라 그 바깥의 경계를 넘어가지고 다른 회사들도 쓸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원AI 에이전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뒤에 갈 텐데요. 자, 이 원AI 에이전트는 우리가 자동화시켜야 될 요소들이 네 가지가 있는 건데 첫 번째가 인지하는 퍼셉션하고 리즈닝하고 실행하는 액션,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피드백을 통해서 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의 어떤 사용된 예를 들면 어떤 지식에 대한 걸 레그 임베드에다가 저장해서 얘를 탐색하는데 이 청크 지식 조각을 사용했던 것들이 한 번 사용했는데 얘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는 피드백을 받으면 얘에 대한 웨이트를 낮춰가지고 다른 것들을 쓰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이 피드백 루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퍼셉션, 리즈닝, 액션, 피드백 루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을 자동화시킬 수 있고 툴화시킬 수 있을지 얘에 대한 걸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요청들에 대한 것들을 질의를 분석하고 해서 여러 에이전트를 호출하는 이거를 갖다가 사용자들이 디자인하게끔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인 겁니다. 자, 뭐 여기를 잠깐 보여드리면 자, 그래서 이제 아까 AI 파운더리를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지금 다 있는 도구입니다. 저희 부스에 가시면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이 EDC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에 있는 여러 솔루션과 서비스, IoT 스트림 같은 것들을 포함한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오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의 데이터 인풋을 받아들여서 우리 쪽 서버 사이드 이것들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데이터 매니지먼트, 얘를 이제 정형, 비정형, 반정형의 데이터들을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게 이제 실제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여기에 좀 이따 보여드릴 것 중에 하나가 온톨로지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바라보는 온톨로지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온톨로지 맵을 구성하는 게 이게 사람들이 이게 만들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뭐냐,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 소스를 데이터베이스로 가져가려면 RDBMS로 가져가려면 얘를 딱 이제 바인딩 해가지고 이 데이터 소스를 바라보는 순간에 얘가 갖고 있는 스키마,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명이나 컬럼명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값들을 보고 얘가 그 테이블과 컬럼들의 의미가 뭔지를 추정해낼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 스키마에 대한 데이터 정의에 대한 것들을 사용자들이 봐가지고만 이제 표를 잘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이제는 저희가 LLM을 사용해서 이 스키마에 대한 것들을 딱 뽑아내고 얘에 대한 것을 예를 든다면 어디까지 하냐면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 뭐 포린 키나 프라이머리 키가 제대로 안 접혀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데이터 하더라도 걔를 추정해서 서로 간의 관계들을 뽑아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온톨로지 맵까지를 한마디 스키마 기반의 맵을 구성해서 어떤 이거를 AI가 쓸 때 기존에는 웨브 기반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그냥 어떤 데이터 전체를 청킹하고 해서 얘를 스플릿시켜서 얘를 그냥 우리가 인베딩 시켜가지고 얘를 통합해서 그냥 그 의미를 기반으로 유사한 것들을 찾아내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 맵 안에서 어떤 데이터의 조각을 뚜각뚜각해서 관계된 것들을 가장 축소해서 비슷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에 지도를 제공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하고 데이터에 대한 뭐 프리퍼레이션이나 또는 레이블링 같은 것들 도구들도 다 있고 학습하는 환경들, 인프라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얘를 활용하는 것까지가 하나의 도구 안에서 다 되는 게 이제 AI 파운더리에 대한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 활용되는 환경은 병원 같은 데입니다.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이 플랫폼에서 다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삼성서울병원, 뭐 강북삼성 등등의 병원에서 의료 데이터에 AI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온톨로지 기반의 이런 환경도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 뭐 전체 이 도구들을 다 시연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제 뭐 이런 데이터에 뭐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API 뭐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이 데이터 소스를 바인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 테이블 중에서 테이블에 지금 어떤 의미인지 같은 정보들이 없는데 불구하고 얘를 한번 온톨로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해놨네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얘를 추정한 겁니다. 이 정보가 메타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추정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뽑아내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뽑아내요. 그 얘를 기반으로 어디까지 하냐면 우리 CDW를 잠깐 해서 한번 그걸 보시죠. CDW에 제가 자연어로 자 이제 의료 데이터에서 뭐 이런 걸 합니다. 자 뭐 40대 이상의 환자 중에 우리 병원에 있는 40대 이상의 환자 중에 남자고 돌아가시지 않았고 뭐 그다음에 당뇨병에 걸려 있고 뭐 A1C 수치가 뭐 얼마 이상의 환자를 찾아줘요. 그럼 원래는 그걸 하려면 이 병원에 있는 임상 카탈로그를 막 이렇게 찾아서 거기에 있는 테이블에 대한 조인을 걸고 막 복잡하게 해가지고 얘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제는 또 자연으로 해요. 제가 여기 한번 그냥 대충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뭐 제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뭐 이상하게 하는데 자 여기 이제 하면 원래는 여기에 얘를 각각의 이제 이런 테이블 엔티티나 이것들을 갖다가 디자인해서 필터 걸고 조인하고 막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저희 도구인데 얘가 이거를 저희가 그 아까 온톨로지나 스키마에 대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그냥 자연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즉 이게 된다는 건 제가 지금 뽑아내고 있죠.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얘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사용자들한테 데이터를 액세스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존에는 이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이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어떤 조건을 지정하면 얘가 거기에 미리 정의된 쿼리에서 얘를 갖다가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서 그 정의되어 있는 그런 값만 조회하는 세상에서 이제는 자연으로 모든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권한이 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이게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 이거를 대화식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필터하면서 실제 리얼 월드의 데이터들을 다양한 시스템에 있는 것들을 온톨로지 기반으로 연결해서 끌고 와서 얘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이제 계속 다시 프레젠테이션.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된다면 우리가 AI의 어떤 답변의 정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그를 갖고서 잘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건 랭킹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수많은 데이터 하나의 레파지토리에 들어가서 얘를 탐색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유클레이션 유사도나 또는 코사인 유사도 같은 걸로 어떤 지식에 대한 그 인베딩 정보를 찾아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도를 기반으로 하니까 더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자 그럼 걔가 정보를 찾는 거 내비게이션을 제공하는데 어떻게 이걸 쉽게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원AI 큐브를 지금부터 설명드릴 텐데요. 원AI 큐브에 잠깐 들어가면 이제 기업이나 어떤 공공기관이나 어디든 AI 에이전트를 만들 때 한번 보겠습니다. 원AI 큐브라는 서비스에 들어가서 여기 딱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새 프로젝트 만들어 보시죠. 그럼 여기다가 날리지, 그다음에 툴, 자 인스트럭션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스트럭션을 먼저 한번 줘보겠습니다. 얘한테. 야 이제 너는 경영 전문가야. 너는 그래서 나의 경영 자문으로서 내가 필요한 어떤 요구사항과 얘기를
굉장히 경영 전문가, 경영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나한테 그걸 다시 재해석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 그리고 그 데이터는 우리 회사에 있는 재무제표나 또는 인사정보나 회사에 있는 여러 툴의 액세스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이제 얘한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거 시나리오를 안 맞춰가지고 좀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쓰면 됩니다. 왜 여기다 이제 막 여기서 쓰면 얘를 여기 질문에서 이게 판단이 되면 그게 이제 인스트럭션 프롬프트, 그러니까 지시한 프롬프트인지를 분석하는 거죠. 그다음에 날리지 한번 보겠습니다. 날리지에서 로컬에 우리 회사 규정 또는 어떤 재무제표나 경영에 대한 거를 하기 위한 규칙 아무거나 올려주세요. 그냥 파일. 뭐 어떤 예를 들면 국세청에 뭔가 가이드를 지식을 갖고 있는 에이전트 만들면 이런 가이드라인에 것들을 올리면 됩니다. 그럼 얘를 저희가 알아서 얘를 이제 스플릿시키고 청킹하고 막 해가지고 막 인베딩하고 해서 얘를 AI가 쓸 수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걸 그냥 자동화 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하는 과정에서 AI가 실시간 그 리얼 데이터를 액세스해서 어떤 API를 끄집어 오고 어떤 데이터를 누굴 초대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럼 툴을 한번 API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가 있죠. 저희 ERP에서 제공하는 API들을 랩핑한 그 API들에 대한 것들, 소통, 협업, 생산성 등등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이제 우리 고객분들이 이런 거죠. 아, 내가 하는 에이전트는 이런 도구가 있어야 돼, 이런 무기가 있어야 돼 라고 하면 여기서 막 추가를 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이렇게 추가하세요. 뭐 그러면 자, 지금 지식이 추가됐고 그 다음에 명령, 너가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계속 가이드해서 추가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ERP 또는 소통 도구 또는 외부에 있는 열차 시간표, 수많은 API들에 대한 것들을 바인딩해서 AI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추가적인 게 뭐냐면 이게 폼도 들어갑니다.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제 계속 이제 저희가 추가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추가된 거 갖고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세요. 에이전트를 만들면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식 베이스, 지식이 업데이트되면 계속 이제 동기화되게끔 하고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 등록하는데 우리 회사만 쓸 건지 모든 위아고에 선택할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면 저희 관리자들이 그거를 이 허락을 해줘야지만 이 마켓플레이스에 올라가시면 되는 거죠. 예를 그냥 하겠습니다. 생성을 해주세요.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성을 하면, 자, 이 에이전트는 자, 회사의 어떤 직원의 지식과 행동, 행위들을 막 했을 거 아닙니까? 뭘 하면 뭐 ERP 등록도 전자결제도 올리고 했던 것까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마켓플레이스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에 여기에 이제 등록이 된 겁니다. 이거 뭐 저희 직원들이 막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연말정산이라고 좀 추가했으니까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이건 제가 한 건데 다른 사람이 온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냥 구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AI 화면 들어가 주시겠어요? 이 원AI 화면 들어가면 이 에이전트를 뭐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 특정한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답변을 하거나 전문적에서 뭐 총무 에이전트, 인사 에이전트 또는 법무 에이전트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런 아까 그거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런 지식들을 여기다가 잘 듣고 있는 에이전트들이 회사의 업무를 도와주고 자동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걸 실제 어디다 적용했냐면 병원이지 않습니까? 병원에 뭘 POC를 하냐면 병원이 이 수술을 하고 뭔가 처리를 하고 할 때 NCCN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 환자를 이런 증상의 환자들을 할 때 요걸 벗어나서 막 하지 않게끔 가이드라인들이 있는데, 자, 그 문서가 엄청 많습니다. NCCN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 수가책이 있지 않습니까? 심평원과 권고의 수가책이가 이런 환자들 이런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수가 인정 안 해준다라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뭘 했냐면 그 NCCN 가이드라인과 수가 정보 그거를 다 얘가 지식도 사용할 수 있게끔 넣어놓고 얘를 그냥 EMR에 있는 환자 정보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갖고 와서 이런 이 환자를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추천해줘. 그리고 이게
우리 그 수가 신청을 하는데 위배되지 않게끔 하는 범위에서 해도 그러면 그 정보들을 확인해서 그걸 만들어내요. 원래 제가 이거는 지난번 AI 페스타에서 그거를 서울대병원과 같이 시연했었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 시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냐면 이런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이것들이 우리가 이 한마디로 더 좋은 비주얼이 갖고 있는 수많은 고객분들에게 바깥에 있는 어떤 기능과 지식들을 판매하거나 유통할 수 있게끔 하는 걸 기반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전문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회사가 있으시다면 그 지식과 데이터를 갖고 만든 에이전트를 저희 플랫폼에 여기다가 얹어서 저희 고객들한테 팔 수 있게끔 돕겠다는 거예요. 그 저희는 B2B 시장에 이제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는 게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요. 또 한 가지가 AI 플로우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AI 플로우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AI 에이전트 이렇게 단순한 에이전트가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게 있습니다. 한번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들어가 보시죠. 뭐 아무거나 이거 우리 간단한 거 하지 말고.